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세월을 지나오며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이는 같은 시간 속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인생이 거의 정리된 것 같다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고 남은 것은 건강 걱정과 외로움뿐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순 이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본질이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필요해서 만났고 이익 때문에 웃었고 체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 관계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순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유 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감각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불안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남아있는가?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지만 그래도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침묵해야만 유지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마음은 늙습니다. 반대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관계, 함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노후는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고 관계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 누구와는 거리를 둘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서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이 선택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관계를 바꾸는 것이 노후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느끼는 공허함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예전만큼 설레지 않고 하루가 빠르게 흘러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사회가 요구한 자리에 맞추어 자신을 배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역할이 사라지면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예순을 전후한 시기에 이 감정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더 이상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누군가의 결정을 좌우하는 위치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함께 웃을 수는 있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는 관계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공허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 나보다 젊은 기준과 속도에 맞추어야 하는 관계는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고 생각을 숨기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과도 멀어집니다. 노후를 앞둔 많은 분들이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삶의 의미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필요로서만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쓸모가 있을 때, 함께할 명분이 있을 때만 이어진 관계들 말입니다. 이제 그 관계들이 하나둘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많은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 대신 진짜 관계가 필요한 시기로 말입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새로운 목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관계를 차분히 돌아보고 나를 지치게 하는 연결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생각이 숨쉬고 인생을 다시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양이 아니라 깊이로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의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김영석 교수가 평생 강조해온 인간에 대한 철학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삶을 설명할 때 언제나 관계 속의 인간을 말해왔습니다. 그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무 관계나 많이 맺는 존재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 관계가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관계를 활용합니다. 그 시기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있음 자체가 의미가 되고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조차 삶의 일부가 되는 관계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관계의 질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더 분명히 보게 된다고. 그래서 예순 이후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야 할 사람만 남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존엄입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난이나 병이 아니라 존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시당할까봐,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은 관계 속에서 지켜지거나 무너집니다. 나를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 나의 선택을 평가하는 사람, 나의 과거를 흉으로 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존엄이 서서히 달아갑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사람, 나의 속도를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존엄이 회복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런 관계를 인간다운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노년에 필요한 관계는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동반자적 존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관계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반면 서로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관계는 나이를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보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침묵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김명석 교수의 철학에서 세 가지 관계 유형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떠나 함께 이야기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잘난 날도 초라한 날도 같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나와 함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노후의 중심에 있을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숫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관계의 깊이로 삶이 설명될 뿐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잃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그리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머리로 이해할 때보다 하루의 습관 속에 스며들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한 인간관계의 기준 역시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관계를 바꾼다는 것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끊어내거나 선언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거리의 온도를 조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을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연락하고 의무처럼 만나는 관계에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시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하루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고 감정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는 곧 누구에게 인생의 일부를 맡기는 일과 같습니다. 김명석 교수는 노년의 시간은 소비가 아니라 보존의 관점에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지를 솔직하게 느껴보라고. 대화가 끝난 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라고. 이 기준은 매우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마음이 다른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노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말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선택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나의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품격은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해명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의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공유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놓아두는 말, 그 말을 받아들이든 말든 상대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한 관계만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침묵조차도 긴장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관계에서의 역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조언자였고 해결사였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도 그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험은 나눌 수 있지만 정답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는 말보다 기다림에서 드러납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가? 이 질문에 편안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방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천은 혼자의 시간을 긍정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백이 생깁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어들며 이전보다 조용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이 침묵의 시간을 인생의 숨고르기라고 불렀습니다. 관계가 정리될 때 비로소 자신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아무 관계에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누구와는 거리를 둘 것인지를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바꾸는 실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늙어간다는 사실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노후의 불안을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혹은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날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이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늙는다는 사실보다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감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사람의 수로 해결하려 합니다. 더 자주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약속을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하려 할수록 외로움은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관계를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두려움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쓸모없어질까봐 하는 불안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받는 일이 줄어들면은 사람은 자신이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가치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언제나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에서는 필요보다 존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나 역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일정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런 관계를 인생의 마지막에 허락되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활발하고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며 누군가는 가족과 자주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노후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습관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비교는 언제나 인간을 자기 삶에서 이탈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맞는 하루의 속도, 나에게 맞는 관계의 간격, 나에게 맞는 침묵의 길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히면 외로움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감정이 될 뿐 삶 전체를 흔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불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미래에서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취, 인정, 보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미래보다 현재에 기대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다는 사실,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눴다는 사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을 때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결국 노후의 두려움은 관계를 통해 증폭되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물러나고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 관계에 머무는 선택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인생을 다시 정의할 준비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제 와서 인생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느냐고. 이미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무엇을 새로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인생을 길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생을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향해 살아왔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새 출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렬은 가능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재정의는 거창한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선택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와 시간을 나눌 것인가? 어떤 말에는 침묵할 것인가? 어떤 기대에서는 물러날 것인가? 하는 선택들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으려면 그 삶이 스스로에게도 납득 가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보기에 온전한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에서도 벗어납니다. 대신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 한 번의 진심 어린 침묵, 하루를 마무리하며 느끼는 평온함이 삶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것을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노년의 삶에서 의미란 무언가를 새로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 선택 속에서도 나름의 최선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 자기 용서는 노후의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인생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은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더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남의 기대보다 나의 기준을 앞에 두고 비교보다 존중을 선택하며 두려움보다 품위를 지키는 방향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일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이런 삶을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순 이후에 이런 기준을 세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하루가 조용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려지지만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예순 이후의 삶을 존엄하게 완성시킬 마지막 기준이 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품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가 될 비교에서 물러나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침묵으로 선을 긋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기 포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용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품이 있는 삶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루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김형석 교수는 이것을 존엄이 습관이 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혹은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내면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완성된 관계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불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삶은 끊임없는 결심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나를 존중하겠다는 결심, 쓸데없는 말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겠다는 결심,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마치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이 작은 결심들이 쌓여 한 사람의 노년을 설명합니다. 김형석 교수는 인간의 삶은 마지막 모습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답게 마무리했는가로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예순 이후의 시간은 그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조급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태도를 정직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남은 인생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